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보험입니다. 최근 보험업계 소식들이 참 많은데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저희가 쏙쏙 뽑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보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보험 참 중요하죠. 근데 변화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좀 버거울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최신 동향, 그 의미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가장 궁금한 건 내 돈 문제겠죠? 보험금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병원 다녀와서 보험금 청구할 때 번거로우셨죠? 이제 앱으로 몇 번 터치하면 끝난다고요? 네, 오늘 10월 25일부터입니다. 동네 의원이나 약국, 실손보험금도요, 이제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익숙한 앱으로 서류 없이 바로 신청하는 거죠. 이게 정말 큰 변화예요. 왜냐면요, 그동안 절차가 번거로워서 소액 청구 그냥 포기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몇 천 원짜리는 그냥. 네, 그렇죠. 이제 시간, 노력 아끼고 숨은 보험금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병원 참여 늘리려고 혜택도 준다니까 더 편해질 거고요. 앱에서 이벤트 참여하면 소소한 캐시백도 있다니 참고하시고요. 오, 편리함의 혜택까지. 좋네요. 자, 그런데 다음 소식은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으로 입원했는데 보험사가 입원비 못 주겠다. 이런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대한의사협회가 특별팀까지 꾸렸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의사 판단보다는 자체 기준으로 입원 필요성을 결정해서 보험금 안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척추 시술 같은 경우에요. 이건 결국 의사의 진료 판단과 보험사 기준이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럴 땐 이제 진료 기록이나 의사 소견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의협 대응 결과에 따라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증빙 자료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세 번째는 종신보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오는 줄 알았던 사망보험금. 이걸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10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만 55세 이상, 특정 조건, 그러니까 금리 확정형 상품 가입하고 보험료 다 내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나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녀가 없거나 은퇴 후 생활자금이 좀 더 필요한 분들께는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겠죠? 그럼요. 연금으로 미리 받으면 보통 사망 시 받는 총액보다는 좀 적을 수 있고요. 또 월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상황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총액 감소, 세금 문제, 네, 중요하네요. 자, 네 번째는 한때 저축성 상품처럼 인기였던 단기 납 종신보험입니다. 높은 환급률로 막 가입했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요? 네, 금융당국 규제도 있고 금리 하락 전망도 있어서 예전 같은 높은 환급률은 좀 기대하기 어려워졌어요. 대신 신한라이프처럼 중도인출 기능을 강화한 상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납입 끝나고 목돈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환급률만 보고 가입하면 안 된다는 거. 단기 납 종신보험은 어디까지나 사망 보장이 본질이거든요. 만약 설계사가 자꾸 저축이나 목돈 마련만 강조한다, 이건 불안전 판매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보상 내용 조건을 꼼꼼히 봐야겠군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단기납 종신보험 매력이 줄었다면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연금보험이나 환차액을 노리는 달러보험 쪽으로 관심이 좀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일부 상품은 10년 유지하면 130% 환급률 이런 걸 내세우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 그 높은 환급률은 만기까지 쭉 유지했을 때 이야기예요. 중간에 깨면 원금 손실 클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을지 꼭 따져봐야 하고요. 특히 달러 보험은 환율 변동 위험도 있으니 더 신중해야겠죠. 그렇죠. 장기 유지 가능성, 위험 요인 꼭 확인해야겠네요. 자, 여섯 번째는 건강보험 소식입니다.
보험료 부담되는 2030이나 나이, 병력 때문에 가입 어려웠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네, 동양생명에서 2030이나 고령자, 유병력자를 위한 갱신형 종합건강보험을 내놨어요. 초기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암, 뇌, 심장질환 등 필요한 보장만 102가지 중에서 골라 가입할 수 있게 한 거죠. 오, 이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나 가입 어려웠던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다만 갱신형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갱신형이면 나중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초기엔 싸지만 갱신 때마다 오를 수 있어요. 장기적인 자금 계획, 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현명합니다. 비갱신형과 잘 비교해봐야죠. 네, 내 상황에 맞게 잘 따져봐야겠네요. 자, 7번째는 보험 가입 채널 이야기입니다. GA, 즉 법인보험 대리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보험사 직영 지점은 줄고 여러 회사 상품 파는 GA 소속 설계사는 늘고 있어요. 특히 토스 인슈어런스 같은 앱 기반 플랫폼 GA 성장세가 두드러지고요. GA를 통하면 여러 상품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 있죠. 편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GA 설계서도 수수료 때문에 특정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한 채널만 믿지 말고 여러 경로로 정보를 얻고 스스로 비교,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네,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8번째는 사이버 보험입니다. 기업 해킹 사고가 잦은데 관련 보험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기업 대상 사이버 공격이 늘면서 피해 보상해주고 예방 컨설팅까지 하는 사이버 보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삼성화재, 현대해상 같은 곳들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 이게 당장은 기업 얘기 같지만 우리 개인정보랑도 관련이 깊어요. 기업이 뚫리면 우리 정보도 위험해지니까요. 그런 면에서 간접적으로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하신다면 더 관심 가질만 하고요. 그렇군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겠네요. 자, 9번째 소식. 보험사들 실적은 좀 주춤했는데 사회공헌 지출은 늘렸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대형 생보사들 상반기 순이익은 좀 줄었는데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중은 늘렸다고 해요. ESG 경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죠. 당장 우리에게 금전적 혜택이 오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가 서비스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보험사 지점은 줄고 설계사는 늘고 있다. 앞서 GA 이야기와도 연결되는데요. 네, 맞아요. 오프라인 지점은 줄이면서 비용 효율화하는데 전속 설계사나 GA 소속 설계사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보험 판매 방식이 지점 중심에서 설계사 중심, 특히 GA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온라인도 있지만 여전히 대면 상담이 중요하다는 뜻도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점이 다양해진 거네요. 그렇죠.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죠. 다만 설계사가 늘면서 판매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 역시 꼼꼼한 비교와 현명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보험업계에 정말 많은 변화들을 짚어봤습니다. 실손 청구 간편화부터 입원비 갈등, 종신보험 활용법, 단기납 변화, 건강보험, 판매 채널까지 순갑봤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당신의 보험 관련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험은 늘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그럼요. 정보가 힘이니까요. 현명한 선택을 위한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네, 기술 발전, 사회 변화 속에서 미래의 보험은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20년 뒤, 지금은 상상 못할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거나 완전히 다른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래의 보험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미래를 상상해보는 즐거움과 함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